안녕하세요. 베베놀이에요. 지금 촬영하려고 밖에 잠깐 나왔는데요. 이번에 쇼퍼백 완성했어요. 예쁘죠? 같은 구성인데 뒷면만 다르게 작업을 했고요. 하우스 바느질에 대한 아플리케 바느질에 대한 순서랑 기본 구성을 이번 영상에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베놀이와 함께 하우스 만들기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하우스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우스를 구성하고 있는 패턴 소개해 드릴게요. 이 하우스의 기본 패턴은 사이토요코님의 하우스박스의 하우스입니다. 베베놀이의 앞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하우스박스 만들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패턴은 전체 조감도와 하나하나의 하우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하우스에 따른 설명과 패턴이 각각 그려져 있고 이 하우스의 전체 조감도가 앞면, 뒷면, 그리고 옆면으로 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 조감도에 해당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형지 작업을 해서 미리 바탕을 그린 뒤에 하나하나의 하우스를 찾아서 아플리케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각각 모두 형지 작업해서 하나씩 하우스를 만들어 작업하시면 됩니다. 뒷면 하우스 패턴입니다. 뒷면의 하우스는 앞면에서 작업한 하우스들 중 한 채씩과 나무로 구성해 따로 그려 준비했고 중심에는 지퍼가 들어갑니다. 하우스 아플리케 바느질을 위해 먼저 형지 작업을 해줍니다. 형지 작업을 위해 종이용 가위와 풀을 준비해 줍니다. 형지를 위한 종이는 베베놀이의 경우 달력을 사용합니다. 달력은 얇고 견고해 패턴으로 사용하기 좋은 종이에요. 뒷면에 풀을 꼼꼼하게 발라서 형지 작업을 해줍니다. 붙여진 패턴은 완성선을 따라서 잘라주는데요. 나무의 경우는 잎사귀까지 모두 한 번에 잘라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잎사귀가 나무까지 붙어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번에 잘라서 준비를 합니다. 기본 바탕은 앞면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컬러로 나뉘어서 패치를 해준 상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뒷면은 접착 솜이 부착되어진 상태고요. 중심에 지퍼선을 그려주었어요. 중심으로 사이즈 맞춰서 그려주었고요. 그 상태에서 양쪽으로 하우스들을 위치 잡아서 전체 패턴으로 그려줍니다. 패턴을 전체로 그리되 나뭇가지의 잎사귀 부분은 제외하고 그려줍니다. 잎사귀 부분은 바느질을 진행하면서 세세하게 그려 작업을 진행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하우스들의 배색입니다. 자투리 원단이 꽤 많죠? 여기서 베베놀이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베베놀이의 경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면 그 작품을 구성하는 원단, 부자재 등을 조금씩 잘라 패턴과 함께 보관합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 꺼내어 다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소량의 원단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작업할 때 언제든 꺼내어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이렇게 배색된 구성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아플리케 바느질을 할 경우에는 원근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쪽에 있는 패턴과 앞쪽에 있는 패턴을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익히는 눈이 필요하겠죠?
이 하우스의 경우에는 나무가 뒤쪽에 있고 앞쪽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확인이 되시나요? 그리고 잎사귀를 보시면 나무와 붙어 있지 않아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뭇가지를 먼저 작업하시고 잎사귀 그런 순으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우스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바느질을 해야 되는 아플리케 패턴은 뒤쪽에 있는 나무이겠죠? 앞쪽에 있는 하우스는 제외하고 뒤쪽에 있는 나무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플리케 바느질을 할 때는 기본 도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베놀이가 사용하는 펜은 수성펜과 색연필인데요. 색연필은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홍단무의 미피 색연필을 주로 사용합니다. 펜시점이나 문구사에서 잘 판매하지 않는 색연필이에요. 아플리케 패턴을 그릴 때에도 식서 방향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직선, 십자로의 식서 방향보다는 사선, X자의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아플리케 바느질을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요령이에요. 아플리케 바느질을 할 때는 뒷면이 아닌 앞면에 패턴을 그려주셔야 하고요. 그려진 패턴은 최대한 시접을 작게 잘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조각이 작은 경우에는 시접이 많아지면 예쁘지 않아요. 한 땀 한 땀씩 아플리케를 진행하면서 곡선이 있는 부분, 특히 밖으로 튀어나온 곡선보다 안쪽으로 꺾어지는 곡선이 있는 부분은 꼭 필히 가위밥을 넣어주셔야 예쁘게 아플리케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플리케 바느질이 되는 방법, 요령 함께 영상으로 감상해 보실까요? 나무의 아플리케 바느질이 끝이 났습니다. 곡선이 잘 살았죠? 이제 잎사귀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필요한 원단 준비한 뒤에 베베놀이는 이번 나무의 경우는 원단을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두 가지 원단을 섞어가면서 한 개씩 잎사귀를 아플리케 바느질로 꾸며주었습니다.
잎사귀까지 모두 아플리케 바느질이 끝이 난 나무예요. 분위기 있죠? 자, 이제 하우스를 아플리케 바느질 해줄 건데요. 하우스의 경우에도 원근감을 살려서 순서대로 바느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집을 볼 때 보면 아래쪽 기둥보다 지붕이 더 튀어나와 보이죠?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먼저 집의 벽면을 아플리케 바느질하고 지붕을 바느질하고 창문과 문을 순서대로 아플리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원단을 준비한 뒤에 벽, 지붕, 그리고 문과 창문 순서대로 아플리케 바느질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벽입니다. 이번 하우스의 경우에는 겹쳐지는 부분이 존재하죠. 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의 경우는 시접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럼 아플리케 바느질 함께 진행해 볼까요? 벽과 지붕이 모두 아플리케가 끝이 난 상태고요. 그 상태에 문과 창문을 아플리케 바느질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반대쪽에 있는 하우스와 나무도 아플리케 바느질로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심에 지퍼 부분,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아래쪽에 그려진 사이즈대로 원단에 그려서 시접을 넉넉하게 둔 뒤에 위치를 맞춰서 고정시켜 줍니다. 고정을 시킨 뒤에 창구멍 따위는 남기지 않고 완성선 따라서 전체로 튼튼하게 박음질 혹은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전체로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중심에 가위밥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가위밥은 이렇게 끝부분을 Y자로 끝까지 가위밥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넣어야 한다고 해서 바느질 선 뜯어 먹으시면 안 돼요. 가위밥이 넣어진 구멍으로 이렇게 원단을 뒤집어서 바싹 당긴 뒤에 시침핀으로 전체를 고정시켜 줍니다. 머신이 있으신 분들은 머신으로 한 번에 박아주시면 깔끔하게 완성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뒷면에서 홈질로 앞면에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고정시켜주면 돼요. 이번에 베베놀이가 준비한 지퍼는 비슬론 지퍼입니다. 미처 같은 사이즈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같은 사이즈로 준비해서 작업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베베놀이는 나중에 사이즈 맞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는 간격 생각하면서 고정을 시킨 뒤에 지퍼 결을 따라서 박음질 혹은 반박음질로 튼튼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지퍼의 결이 확인되시죠? 이 지퍼 결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면 지퍼에 따로 선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퍼 연결이 끝이 났어요. 자, 이 구멍을 이제 메워야겠죠? 뒤쪽에 원단 준비한 뒤에
지퍼와 같은 사이즈 그리고 포켓을 어느 정도 깊이로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뒤에 그 사이즈대로 원단을 준비합니다. 베베놀이의 경우는 안쪽에 심지가 되어진 거 확인되시죠? 심지를 덧댄 뒤에 준비를 해주었어요. 위쪽 면만 지퍼의 지저분한 시접을 가린다는 느낌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기존에 준비했던 원단보다 약 1.5cm 정도 길이상으로만 더 길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 뒤에 같은 사이즈대로 고정시킨 뒤에요. 이게 보시면 영상에서 위쪽에는 윗면과 붙어있는 게 확인되시죠? 밑에 쪽에는 다 떨어져 있고 약 위쪽에서 5cm 정도만 원단과 붙여서 연결을 하시고 밑에 쪽에는 떨어지게 연결을 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앞뒷면을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포켓도 생겼고요. 앞뒷면도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지퍼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쇼퍼백의 경우 지퍼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들어가기는 해요. 자, 패턴대로 준비를 한 뒤에요. 퀼팅 라인 그려주고 퀼팅 해주었어요. 퀼팅을 하고 나면 중심에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백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사이즈로 원단을 준비한 뒤에 이때 시접은 넉넉하게 남기셔야 해요. 역시 구멍을 뚫어줄 거기 때문에요. 시접이 넉넉해야 나중에 뒤쪽으로 넘겨서 원단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원단과 윗 원단을 잘 맞춰서 완성선 따라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전체로 고정을 시켜준 뒤에 전체로 바느질을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머신으로 작업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바느질이 되었죠? 중심을 뚫어줄 거예요. 가위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양 끝은 Y자로 가위밥을 넣어주었고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쓱쓱 잘라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위밥이 들어간 상태예요.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역시 원단을 뒤쪽으로 뒤집어서 고정시킨 뒤에 역시 머신으로 깔끔하게 박아주었어요. 깔끔하게 구멍이 뽕 뚫렸죠? 이번에도 지퍼는 비슬론 지퍼를 준비해 주었어요.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서 68cm를 구입을 했는데요. 조금 긴 감이 있어요. 나중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는 뒤쪽에서 잘 고정을 시킨 뒤에 역시 사이즈 맞춰서 간격을 잘 맞춰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뒤쪽에 안감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같은 패턴으로 같은 사이즈대로 재단을 한 뒤에 중심,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재단을 해줍니다. 재단한 뒤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역시 Y자로 구멍을 내어줍니다. 끝까지 가위밥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확인되시죠? Y자로 뚫어진 게. 지금 뒤쪽에 심지가 부착된 상태라서 빳빳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접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안감까지 모두 준비가 된 상태라면은 잘 맞춰서 고정을 전체적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뒤쪽에 지퍼의 지저분한 시접이 모두 가려지죠? 아플리케 바느질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쪽 면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한쪽 면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퍼의 양쪽 날개가 되는 부분은 시접이 바느질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끝부분에만 바느질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위쪽 면, 가방의 위쪽 면에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렇게요.
양쪽 면을 연결시켜서 가방을 완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할 때는 솜을 바싹 잘라낸 뒤에 원단끼리만 반박음질로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베베놀이의 경우처럼 솜을 잘라내지 않고 한 땀씩 바느질 하셔도 됩니다. 솜을 잘라내지 않으면 조금 더 튼튼한 감은 있는데 역시 바느질은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연결이 끝나고 나면 이 상태에서 핸들을 먼저 부착해 줍니다. 안감을 연결한 뒤에 핸들을 부착해도 상관없지만 뒤쪽에 지저분한 바느질 선이 보이니까 먼저 미리 연결을 한 뒤에 안감으로 가려주면 조금 더 깔끔하겠죠? 안감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솜이 얇은 관계로 퀼팅을 한번 해준 뒤에 접착 심지를 부착해 준 상태고요. 안쪽에 안감은 포켓까지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에 지저분한 시접을 모두 가려준 뒤에 아플리케 바느질, 맞물려 공구르기, 감침칠 등을 이용해서 가방에 안감을 씌워줍니다. 깔끔해졌죠? 자, 이제 아래쪽 바닥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바닥 바느질 역시 사각형이라 쉽지 않습니다. 이 가방은 쇼퍼백이니까 직사각형의 바닥이 들어갑니다. 아래쪽에다가 잘 맞춰서 연결을 해줍니다. 역시 이번에도 솜을 모두 잘라내지 않은 상태라서 바느질이 조금 힘들긴 했어요. 한 땀 한 땀씩 맞춰서 열심히 바느질을 해줬어요. 이렇게 모두 연결이 된 뒤에 안감을 준비한 뒤에 안감까지 연결을 해주면 가방이 완성됩니다. 베베놀이의 사이토요코님의 하우스 만들기,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배농이들, 우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